2011년 말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예. 제가 그 박원순 시장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셨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품질 보증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가지고 예. 이 상품이 잘못됐으니까 그 반납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뭐 좀 인간의 도리는 아니지 않는가. 예, 당원의 도리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당원의 도리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보 정당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는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에는 한 분을 꼭 내고 싶을 거고 노회찬 전 대표를 당연히 꼽게 될 텐데요. 이렇게 희생을 좀 요구한다면? 당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저로서는 사실 저도 선거운동 꽤 열심히 해서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여러 힘 중에 한 축으로 자경도 했는데, 예. 2년 만에 나서면 그럼 당신이 2년 전에 한 얘기는 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선언이라기보다는 일단 예. 애초부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당적은 민주당이지만은 예. 민주당을 넘어선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실제도 당선될 때도 보면은 무소속 후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 당시 4개의 야당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당선됐거든요. 예. 그런 것이 지금도 그 성격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유지되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출마를 갖다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이고, 예.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당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차지하고 어떤 죽음이든 애도가 우선이어야 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신조차 실수한다란 로마 신화까지 들먹이고 싶진 않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신보다 우월할 수 없으며 깨끗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 사람은 실수하며 의도든 아니든 죄를 짓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의도치 않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진정 어린 사과 또는 화해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용과 공감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오해 또는 의도는 상대로 하여금 억울함, 화를 불러 싸움, 전쟁 등을 해왔으며 현재는 법이라는 것에 그 의도와 오해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판결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하물며 법관조차 사람이기에 법관을 바꾸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르기까지 삼심제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의도와 오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성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통한 잘잘못을 확정하여 죄가 드러날 경우 응당한 책임을 물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상대에게는 그에 합당한 물질적, 정신적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도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다. 살인, 강도 등 인간의 길 포기한 순간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한 사람이 죽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했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어디서든 주워 들은 거라도 있더라면 최소한 망자가 가시는 길 뒤에 오물 같은 언어로 명예를 훼손치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특정 정당을 옹호하여 타당을 깎아내릴 의도도 없으며 정치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의 길 포기하고 살인, 독재를 통한 만행 등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죽음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성자 같은 소리 또한 하고 싶진 않다. 사람이기에 사람의 죽음에 애도를 못할 망정 비아냥과 조롱으로 낄낄대는 악마 같은 자들의 말과 얼굴로 영상을 만들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다. 정의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에 적혀있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등의 구절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정의란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는 공감에서 온다.
생면부지의 죽음에도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때문이다. 하물며 한 시대, 동시대를 지나오며 동지였고 친구였고 진보란 배에 탑승하여 함께 노를 저어가던 가족이었더라면 그 죽음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월 10일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마친 뒤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은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 조문과 관련해 조문 불가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 스스로 피해자로 단정한 고소인을 두고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하고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혜연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라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며 그렇게 이 이야기의 끝이 공소권 없음과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례 없는 장례식이 되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이에 대한 음해와 비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전례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고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꼬집고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다. 고소인을 피해자로 단정하고 그 고소인이 이미 1차 피해를 당했다고 단정하고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말인지는 알아듣겠다. 그런데 이쯤에서 되묻고 싶다. 정의당 의원들 그대들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는가 말이다. 그대들이 직접 보고 듣고 확신을 갖고 피해자라 규명하고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빈소가 제대로 마련도 되기도 전에 그대들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고인을 또 한 번 사회적 단두대에 올려놓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문장까지 썼는데 법률적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위력, 즉 자신의 업무상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를 복종시키는 강한 강제력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라면 말이라도 되겠다. 하지만 이 또한 확증이어야 말이 된다. 위계와 위력에 대한 법률적 용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최소한 한 나라의 개인 입법기관으로서 말을 내뱉을 때는 생각이란 것을 하고 떠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정의당 의원들의 사고방식에 있다. 미투는 당당히 스스로를 드러내 가해자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보호를 받는 운동이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순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은 힘이 없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남성이라는 힘으로 제압한 상대를 고발하고 그 위선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경각심과 수많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과의 동질감을 공감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는 감추고 몇 년이나 지나서 하필 검찰개혁 등 막중한 사회 이슈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미투도 아닌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고 그런 고소인을 두고 피해자로 마치 피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확정하여 2차 피해에 운운하는 것인가 말이다. 1차든 2차든 피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망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고소인을 찾겠다고 신상털기를 하여 한 여성을 지목해 사진을 게재하고 속칭 조리돌림을 하며 화풀이를 하게 하는 인민재판식 선동자들을 향해
일갈하는 것이라면 서두든 말미든 어디에든 그 문장이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그들이 진짜 한 사람의 죽음에 분노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지라도 용납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소위 공작, 세작질, 갈라치기 세력 등 어떠한 것도 명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 선동꾼들에 속아 한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지위가 갖는 말의 무게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앞에 힘없는 약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대변하고자 메갈리아, 페미니스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노력한다 라고 말하는 지지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그것은 최소한 서두에 말한 민주주의의 법제도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호 억울함을 최소화하여 삼심제를 다 마치고 난 뒤 고소인이 정말 피해자가 되고 피고소인이 가해자로 확정될 때 해야 할 말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군가 저렇게 말한 정의당 의원을 찾아가 욕 한번 하고 경찰에 저 의원에게 맞아서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정의당 의원 그대들은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의혹만으로 가해자로 둔갑시켜 5.1장을 반대하고 유족의 가슴에 한 번 더 비수를 꽂고야만 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5.1장을 반대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해 반대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들이 있다.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피해자의 용기라는 확정으로 가해자의 편에 선 우리 사회의 일면에 분노한다라며 성폭력 가해에 이용된 권력이 또다시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이 죽었다.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으며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불모지였던 시민운동을 일궈내고 씨앗을 뿌리고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별같은 인권 변호사였다. 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데 누구보다 일조한 사람이며 평생을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였다. 유서에 적었듯 가족을 돌보기보다 평생 시민을 위해 서울시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헌신한 고인의 삶을 송두리째 모욕하진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설령 일부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말하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다 한들 죽음보다 더한 대가가 있을까 싶다. 시시비비를 가려 저들의 확정이 확증으로 판결되어 고인의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장례기간이 아닌가. 온전히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리와 예를 갖추는 것이 먼저일 듯 싶다. 벌써부터 대선급 보궐선거를 들먹이는 미통당이나 고인을 경찰이 발견하기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발견이란 기사를 특달같이 게재한 쓰레기들을 거론하고 싶진 않다. 적어도 진보라는 배에 함께 탑승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동지의 죽음 앞에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의 죽음 앞에 꽃 한 송이를 헌화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차라리 그 입 다물라.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박원순 시장님 큰 역할을 하셨죠? 예, 저도 박원순 시장님 당선될 때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랑해도 되죠?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광장의 민주주의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